기억을 멈추는 약이 나왔다고 합니다. 치매 치료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되돌림, 다시 말해서 사라진 기억을 회복하는 단계는 아직이라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성수님은 치매약을 어떻게 구분해서 보고 계신가요? 방송이나 기사에서 자꾸 기억을 멈춘다, 잊은 걸 되찾는다, 이런 식으로 말이 섞이는데 그 순간 기대치가 폭발해요. 기대치가 폭발하면 결국 환자와 가족은 치료를 마법으로 받아들입니다. 의학적으로 그건 위험합니다. 치매약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진행 지연, 증상 완화, 그리고 질병 수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질병 수정과 되돌림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진행 지연, 증상 완화, 질병 수정, 이 세 가지를 시청자 입장에서 한 번에 구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증상 완화는 말 그대로 현재 기능을 조금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콜리네스터라제, 억제 계열 같은 약들이 대표적이죠. 이건 떨어진 기억이나 인지 기능을 일시적으로 좀 더 버티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병의 속도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시 내려갑니다. 진행 지연은 속도를 늦춘다에 초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항체 치료제들이 여기 들어오죠. 레켐비와 키순라가 그 축입니다. 병리 기반으로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줄여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근거가 쌓였고요. 다만 이 약들은 초기에 쓰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더 잘 보이고 늦게 쓰면 기대만큼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질병 수정은 무엇이 다른 겁니까? 질병 수정은 단순히 기능을 조금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질병이 굴러가는 경로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질병 수정이라는 표현이 과대 포장되기 쉬워요. 질병 수정이 된다고 해서 이미 손상된 신경세포를 그대로 되살려서 기억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건 아닙니다. 되돌림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강하게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신경세포는 재생이 거의 안 됩니다. 알려진 자료로는 신경세포 재생 속도가 1년에 0.1mm 정도로 얘기돼요. 그러면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이미 망가진 신경회로를 약으로 복구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여기서 현실적인 답은 아직 어렵다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멈춘 약이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어디까지 와 있다는 의미겠습니까? 진행 지연과 일부 질병 수정의 가능성이 관측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환자에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체 치료제 계열은 특히요. 기사에서도 지적되지만 레켐비와 키순라는 같은 아밀로이드 타깃 계열이고 환자를 선택하는 방식, 즉 진단 시점이 성적을 결정합니다. 임상 현장에서도 초기가 아니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논리가 반복돼요. 초기 환자라는 게 숫자로 어떻게 정의됩니까? 치매가 진행 정도로 나뉘는 건 결국 임상에서 쓰는 인지 검사와 단계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MMSE 기준으로 25에서 20점대는 경도 쪽 20점 이하를 치매로 보는 식이고 10점 이하면 중증 치매로 분류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중증으로 내려간 뒤에는 약이 할 일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조적 손상이 누적돼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되돌림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의료진이 먼저 선을 그어야 한다고 봅니다. 되돌림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현재 속도를 얼마만큼 늦출 수 있는가가 임상에서의 정직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환자 가족이 듣고 싶은 건 당연히 되돌림이지만 의료진이 해야 하는 건 과학적 기대를 정렬하는 겁니다. 그런데 되돌림은 아직이라고 말하면 환자들은 실망합니다. 감정적으로도요, 성수님은 현장에서 그런 반응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의사로서 이 감정이 이해됩니다. 치매는 슬픕니다. 기억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기능 저하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지워지는 느낌을 가족이 겪어요. 그때 아직 되돌림은 못합니다라고 말하면 가족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뭘 했다는 겁니까가 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그런데 의료진이 솔직해져야 합니다. 솔직함이야말로 신뢰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럼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나온 약들은 무엇을 해주나요? 환자가 체감하는 포인트로 말씀해 주시죠. 체감 포인트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속도가 늦춰진다는 것, 둘째는 특정 시점에서 기능 유지가 가능해지는 구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최근 인터뷰나 임상 현장에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레켐비가 나오기 전에는 경도 인지장애 상태에서 치료 선택지가 사실상 비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치료 선택지가 생기면서 관리에서 치료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왔죠. 그런데도 비용이나 부작용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논쟁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진행을 늦추니까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비싸고 효과가 제한적이면 결국 돈 낭비라고 합니다. 저는 이 논쟁을 싫어하지만 데이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항체 치료제 계열은 비용 대비 효과 논란이 있고 부작용 모니터링도 복잡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이라고 부르는 AREA가 있어요.
뇌부종이나 뇌출혈 같은 안전 이슈를 MRI로 계속 봐야 합니다. 기사에서도 레켄비가 약 12%, 키술라가 약 24% 수준으로 언급될 정도로 안전 이슈가 현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의료진은 누구에게 쓸 것인가를 더 정교하게 해야 하고 환자는 그 조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진짜로 되돌림에 가까운 약이 나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초기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둘째는 단일 기전이 아니라 다중 경로를 건드리는 겁니다. 단일 타깃으로는 한계가 생깁니다. 치매는 복합 질환이니까요. 여기서 성수님이 특히 관심을 보이는 방향이 있죠. 아리바이오의 AR 백존 1 같은 다중기전이요? 그렇습니다. AR100균일은 접근법 자체가 다릅니다. 아밀로이드만 겨냥하는 단일 타깃이 아니라 다중기전으로 뇌혈관 기능 개선, 뇌세포 사멸 억제, 독성 단백질 제거 같은 축을 같이 보겠다는 콘셉트예요. PDE5 저해제 계열에서 출발해서 뇌혈류 개선과 독성 단백질 배출, 세포 보호에 최적화했다는 설명이 있고요. 이런 다중경로 접근은 되돌림까지는 아니더라도 질병 수정의 가능성을 더 넓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투약 방식입니다. 항체는 주사제라서 병원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반면 AR 병길은 경구용 하루 한 알로 설계돼 있다고 알려져 있죠.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면 결국 되돌림이 아니라 치료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임상에서는 아직도 완성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도 여기에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 완치를 외치는 회사나 약은 저는 경계합니다. 지금은 질병 수정과 진행 지연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AR 벽률르는 글로벌 임상 세상이 막바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결국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저는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시간을 이기는 척하는 발언입니다. 임상은 실험이고 결과는 데이터로 말해야 하죠. 지금 논쟁은 되돌림이 되느냐가 핵심인데 저는 그 질문을 과학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봐요. 어떤 환자에서 어떤 지표로 얼마만큼 속도를 늦추느냐로요. 그리고 그 지표는 단순 설문만이 아니라 바이오마커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이오마커 얘기까지 이어가 보죠. 최근 혈액 기반 진단도 화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기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진단이 빨라야 하니까요. 기사에서도 혈액 기반 검사로 피테유의81 같은 지표가 나오고 PET나 뇌척수액 검사보다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옵니다. 이런 검사가 선별은 혈액으로 하고 확진은 PET나 다른 방식으로 가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환자군이 정리됩니다. 정리된 환자군에 약을 쓰면 결과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되돌림 문제도 간접적으로 해결되는 걸까요? 간접적으로는 맞습니다. 되돌림이 직접적으로 가능해지는 건 아니더라도 되돌림을 바랄 만큼 이미 늦어버린 환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의료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약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줄어들어요. 성수님은 또 다른 축으로 의료기기나 비약물 접근도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40Hz 헤드밴드 같은 것. 네, 저는 치매를 약 하나로 끝낼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약만 보는데 사실 치매는 뇌의 리듬과 기능 저하 문제도 엮여 있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40Hz 자극을 준다는 헤드밴드 아이디어가 있고 탐색 임상에서 통계적으로 지표 개선이 확인됐다는 설명이 있어요. 물론 이건 신약과 레벨이 다릅니다. 하지만 환자에게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치료는 병용요법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은 이렇게 묻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약도 안 되돌리고 비약물도 확실히 약속하지 않으면 뭐가 희망이냐고요. 희망을 되돌림이라는 말로만 만들면 의료가 실패합니다. 희망은 현실적인 지표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DR-SB 같은 임상 척도에서 악화 속도를 늦춘다, 1년 동안 상태가 유지됐다 같은 데이터가 나올 때 희망이 생겨요.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는 마법의 약이 아니다, 현재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해주는 약이라고 설명하며 기대를 조정하자는 흐름이 강합니다. 성수님, 방송에서 자주 듣는 문구가 있습니다. 치매 약이 나왔다. 이제 기억을 되찾는다. 이것은 과장이겠네요. 과장입니다. 공격적으로 말하면 환자를 설득하기 위해 과학을 포장한 겁니다. 치매는 복합 원인이고 신경세포는 재생이 거의 안 되고 그래서 되돌림은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행 지연과 질병 수정의 의미가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미가 큽니다. 그 의미를 되돌림으로 착각하게 만들면 치료를 하기도 전에 실패해요. 치매약은 기억을 되돌리는 단계가 아니라 병의 속도를 멈추고 늦추고 관리의 판을 바꾸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조기 진단과 적절한 환자 선택, 다중 비전과 병용 전략으로 더 커질 겁니다. 되돌림은 아직이지만 그럼에도 희망은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시작됩니다.